어디로 가야 할지 별을 보고 정해요. 어두운 길 비추는 밝은 별, 어떤 날이 와도 외롭지 않아요. 밝은 별 너를 보았으니.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의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전 세계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송구스럽습니다. 건강하셨냐고, 잘 지냈냐고 여쭤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강건하셔야죠. 최근 정말 성황리에 종료가 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발달 장애인 역할로 나온 정은혜 작가가 한지민의 쌍둥이 언니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한 인터뷰에서 연기하는 게 긴장되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전 뭐든 잘하잖아요. 긴장될 게 뭐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힘있고 행복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자신 있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에 누군가의 어떤 말에 힘을 내고 또 위로를 받으셨는지, 혹시 주식 투자로 또 돈 문제로 속상하고 마음 다친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하시면서 힐링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3프로 상담소 함께 열어가실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옷에 네. 대충 지난주에 너무 그 의상이 그죠? 메탈리카 딱. 그죠? 오늘은 어떤 분의 여기 형님 덕분에 여기 맨날 지나치다 보니까 네. 메탈리카 옷 7개를 제가 다 샀어요. 그냥 이것도 여기 2층. 나 거기 맨날 나는 왜 그런 걸 못 살까? 이번 여름 방송은 계속 메탈리카. 그 브랜드 메탈리코 네 명의 사진. 그 브랜드가 뉴에라잖아요. 뉴에라. 네, 거기서 메탈리카랑 뭐라 그러지? 콜라보로 나온 거. 뉴에라 애증의 브랜드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멘토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가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요? 네. 뭐 이렇게 짧어? 인사 좀 하세요. 요새 저도 멘탈이 나가지고. 성공하면 말이 짧아진대. 아니, 요새 저도 정신이 혼미해서.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밤마다 나스닥을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 뭐 말은 짧게 지갑. 하고 지갑을 열라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저도 진짜 제가 그때 언제였던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메탈리카에 저도 완전 미쳤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진짜. 그때는 그러셨구나. 그 락이 정말 유행해가지고 그 건센 로지즈도 아, 기억나고. 네, 그때 그냥 이제 그 친구들끼리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스윗 이 차일드 테이프로 오만. 돌려 듣고 그런 기억이 나요, 진짜. 우리하고는 네. 약간 많이 다르시네요. 우리는 그걸 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뭐라 그래요? 아리오 스피드 웨건 이런 거는. 락이죠. 그것도 락인가요? 네, Keep on loving you. 네, Keep on loving 제가 you. 너무 좋아해요. In your letter. In your letter. 우리 그냥 셋이서 올드팝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진짜. 자, 그리고 오늘 3프로 상담소 73회와 함께 하실 힐링 뮤지션을 소개할 텐데, 이분의 인스타를 보시면요, 자기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음악가, 들여다보고 안아주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뭐 여러분 우리 정홍일님의 라이브를 들으시고 정말 감동받으신 분들이 많으셨다고 댓글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바로 이분의 음악으로 프리 허그를 해드리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시와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네. 그런데 네. 학교에서 특수 교육을 교육을 전공했어요. 네. 특수교육이라는 게 네. 좀 어려운 분들 장애 학생들 예, 아까 네, 말한 네. 정은혜님 그렇죠. 발달장애 가지신 분 제가 네. 학교에서 만났던 분들이죠. 그러시다가 가수가 되셨어요. 네. 어떤 계기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임용고사 봐서 특수학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네. 제가 대학 때 배운 걸로 그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네. 많이 할 수는 없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사로서는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음악 치료를 공부를 좀 더 했어요. 네, 그걸로 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음악 치료를 공부해서 수업에 적용하면서 그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과 같이 노래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게 되고 어허. 그 노래를 만드니까 사람들 앞에서 불러보고 싶고 그렇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연결이 됐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네. 2010년에 신진 여성 문화인상도 받으시고 네. 2011년 인디포럼 작가회 올해의 활약상도 받으시고 이거는 그 가수로서의 상이 아니신 그거 영화계에서 주신 상인데요. 아, 그 해 독립영화에 제 노래가 많이 쓰여가지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고수들이 알아보는 가수라는 얘기죠. 그렇지. 오늘은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 네. 왈츠 앳 나잇이라는 노래하고 곁에 있어도 될까 이렇게 두 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지난 6월 초에 단독 공연을 여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전석 당연 매진이고 네. 공연 내에 참 느끼는 바가 감회가 정말 대단하셨겠어요. 저희도 사실 오프라인 뭔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한 2년 반 동안 전혀 못 해가지고 어떠셨어요? 저도 단독 공연을 2020년 11월에 하고 지난 6월이 오랜만 1년 반 만에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3일간 했는데 3일 다 많이 와주셔가지고 조금 제가 이제 불안한 마음이 좀 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좀 서울? 네, 그래서? 서울에서 했었고 좀 이제 든든하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든든하고 앞으로는 좀 불안해하지 않고 계속 음악 활동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몇만 명이 모이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거기에 모이신 그 팬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 시와님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주는군요. 불안함이 맞아요. 없어지게.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뭐 몇만 명은 진짜 그만큼은 제가 유명하진 않지만 예. 그분들이 그 전에는 어떤 한 덩어리의 존재로 제가 느꼈었나 봐요. 네. 그냥 제 음악을 듣는 사람. 근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네. 오전에 사실 이 개인적인 얘기긴 네, 한데 요통이 좀 있어가지고 요통.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아는 분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뭐 이랬는데 살짝 디스크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심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거를 알게 된 날은 좀 기분이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샤워도 좀 오래 하고 뭐 이렇게 왔는데 여기 스튜디오 여기 바로 길에 정말 유쾌한 가족이 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6살 정말 귀여운 남자아이인데 저를 막 알아보는 거예요. 남자 6살 아이가 6살 남자아이가 저를 알아본다는 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럼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깨비는 뚠뚠해서도 봤어요. 와,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오늘 끝. 이번 주 너무 힘들었네. 대박.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도 뭐 저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부럽습니다. 대여섯 살 학교는 안 간 것 같아요. 그 남자아이가 아저씨 근데 정말 할아버지라고 하는 걸 얼마나 당했을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타인의 존재가 네. 이렇게 편안함을 준다라는 게 주식 투자를 좀 하셨다고요?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없어요. 잠깐 소유했다가 그냥 팔았어요. 네, 뭔가 보신 소유했다가. 거야. 현산이 그죠? 투자를 아니었다. 잠깐 소유했다가 네, 네. 얼마나 잠시 소유하셨나요? 아마 며칠인 것 같아요. 아닌가? 일주일은 했나? 네, 네,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내가 그 감당하기 후로는 어렵다. 네.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이걸 아니구나.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떨어지기 전에 그냥 팔자 뭐 이렇게 하고 최근에? 아니요. 4년 전, 5년 전이요. 4, 5년 전. 네.
그러셨군요. 네. 좋은 시기와 어려운 시기를 다 피하셨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 아티스트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노래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신다. 아 그렇구나.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좀 주의를 많이 뺏기게 되고 사실 주식을 하자면 저는 거기에 많은 신경과 마음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리 그냥 그만뒀어요. 그러시군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어떤? 시와. 아 시와요. 네. 이집트에 시와라는 곳이 있어요. 시와 사막. 아. 이집트에 오아시스가 있는 아. 사막이어서 그 시와를 검색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어디쯤인가요? 이집트 북동부라고 들었어요. 북동부면 네. 사이나이 영화에도- 시나이 반도 쪽 그거 잘 모르겠지만 네. 아, 그렇게 가보신 건 아니고요? 네, 가고 싶어서 왠지 영화에 많이 나왔을 듯한 그러니까요. 느낌인데요. 네, 네. 네. 자, 시와님과 함께하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첫 번째 상담 사연을 늘 하던 대로 아, 예, 예. 우리 제가, 윤대영 네, 교수님께 제가 저기- 부탁을 드리죠. 저는 05년에 1년 정도 주식을 했다가 꽤 전이네요. 포기하고 이번에 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전에 주식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돈 벌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전 60대 주부이고 주식에 투자하고 공부할 시간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프로 TV 방송을 들으면서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 하며 작년에는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21년 12월부터 주가가 내려가는 지금까지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계속 불을 타왔습니다. 가족 몰래 비상금을 늘려서 주식 비중을 투자했고 비상금도 없고 주식 2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에서 4월에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을 계속 늘렸는데 5월과 6월 주식시장이 하락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집에 있는 시간 대부분을 3프로 TV와 이료원 방송 듣고 시간을 보냅니다. 더 이상 비상금도 없고 주식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주식창을 하루 종일 들여다 볼 때도 매우 많고 1년 동안 읽은 주식책은 2권입니다. 3프로 TV도 매일 듣고 있고 주식 연구를 하지만 하이브와 DLENC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정말 아이고. 속상합니다. 저는 주부이고 가족은 제가 주식하는 것을 모릅니다. 주부이면서 15년 만에 다시 주식을 시작해서 작년에 단타 치면서 주식 재미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단타 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건설주 DLENC와 현대건설의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려왔습니다. 건설주가 올해 3월에만 좋고 지금 6월에 너무 안 좋은데 저한테 조언해 주세요 하시면서 1. 주부라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하루 종일 3프로 TV 듣고 있습니다. 2. 투자한 건설주와 하이브 주식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3. 현대건설과 DLENC 지금 참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나요? 네, 약간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네.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이네요. 네. 60대 주부라고 하면 통상 빨리 그 자식분들이 결혼을 하셨으면 손자 손녀도 있을 법한 연세거든요. 네, 근데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편지를 읽으면서는 그닥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네, 되게 젊게 느껴지십니다. 그런 느낌의 네. 필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주식에 관련된 조언은 우리 여미사께 좀 네.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뭐 이 주부님뿐만 힘든 게 아니라 뭐 다 힘들죠 지금. 사실 뭐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뭐 제가 뭐 최근에 만나본 좀 굉장히 좀 자산가 분도 손실이 꽤 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분은 이제 워낙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뭐 수익 나는 게 이상한 장이죠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래서 너무 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작년에 단타 치면서 이렇게 좀 재미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방금 시완님께서는 그걸 감당을 내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감당을 못하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자기가 감당할 만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재미로 이거에 좀 재미에 빠지신 것 같은데, 투자는 사실 재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은 사실 사업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물론 재미로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자기가 사업하면서 뭐 앞으로 돈 벌기 위해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진지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일 고민이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건설주하고 하이브 둘 다 좀 안 좋긴 해요.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고 인내하면 이제 좋은 날이 올까.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이유로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왜 샀는지가. 그냥 이제 사실 뭐 아무 이유 없이 샀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건설주가 앞으로 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뭐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니까 건설주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뭐 이런 이유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하이브는 BTS가 어쨌든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이제 BTS 뭐 아우들이 또 세계를 제패할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뭐 좀 빠지더라도 그냥 가져가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왜 이유를 말씀드렸냐면 그런 이유가 있어야 내가 보유를 할지 지금이라도 손절할지 이게 딱 결론이 나요. 근데 이제 그게 없다면 참 어려운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 뭐 기대할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6월달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도 아마 조만간 이 정책 발표를 좀 한다고 푼다는 하더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좀 나올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건자재 가격도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상반기에 자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그렇더라고요. 건설주들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뭐 건축비 때문에 지금 네, 맞아요. 큰 소동이 나고 있죠. 둔촌 주고. 둔촌, 네 맞아요. 그거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공사가 지연되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건설주 투자 심리가 되게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영원히 지속될 건 또 아니기 때문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보유하는 게 맞고, 제가 이제 여기 현대건설도 이제 적어 놓으셔가지고 기억이 나는 게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그 사우디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벌죠. 근데 사우디가 친환경 도시 하나를 개발하나 봐요. 네. 그게 이름이 네옴시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서쪽이에요. 네. 서쪽. 근데 현대건설이 공시를 냈어요. 네. 비밀 유지 조합 계약이 맺어져서 금액은 모르는데 터널 수주를 했어요. 그 네옴시티라는데. 어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제 사우디 이 신도시 개발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이런 공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한번 기대해볼 만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설주는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하이브 같아요. 이게 하이브가 지금 BTS가 결국 단체 활동을 갑자기 뭐 중단하겠다. 근데 또 중단은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병행한다는 네.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국이라는 이제 그분은 중단하는 거 아니다. 일단 병행은 하는데 솔로 활동도 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완전체로 올해 말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연말에 이제 그 진씨인가요? 그분이 군대 가는 걸로 이렇게 증권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6개월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단체 활동이.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주가가 더 빠진다 이렇게 저도 보지는 않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께서 좀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엔 지금 뭐 하이브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그 신인 그룹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은 주가 다시 복원이 되려면. 그래서 그거를 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이브에 대해서 뭐 내가 체크하기도 어렵고 하시다면 저는 그냥 자기가 감당 못할 거면 그냥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이브를 좀 분석을 해보시고 고민을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설주는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하이브가 좀 약간 고민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야, 그러고 보니까 그 3월 초에 건설주가 세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신정부 기대감 때문에 야, 주택 수요를 촉진하겠지 이런 거 했는데, 야, 인플레이션에는 못 당하겠더라. 네, 왜냐하면 뭐 시멘트 가격 오르죠, 레미콘 가격 오르죠, 철근에 뭐 그죠, 창호에 벽지에 뭐 다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가 상승에다가 또 우리가 뭐 그 산업안전 재해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또 규제 이런 게 강화되는 추세잖아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여미사님 말씀대로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는 우호적이지 않냐. 어떤 제도가 예. 어쨌든 좀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 그리고 기름 장사, 예,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뭐 예. 이런 데들 다 지금 떼돈 벌고 네. 있으니까 그 돈 뭐 어떻게 하겠냐. SOC 투자 같은 거 하지 않겠냐.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복구 수요. 또 러시아가 전쟁 기간 돈 더 많이 벌었대요. 예? 유럽에서 안 사줘도 인도 네. 뭐 이런 데 다 사줘가지고 진짜요? 국제 유가가 많이 폭등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쪽의 수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남의 저요? 얘기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는 않고요. 않으시죠? 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니까. 근데 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무력감을 느낄 일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그럴 수 생각이 있어요.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정세와 경제를 어허. 그러니까 나 아닌 것들의 변화로 내가 영향을 받는 거니까 네. 그 점이 참 맞아요. 힘들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근데 또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60대 주부이고 이렇게 딱 쓰셨는데 여기 하이라이트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볼디그로 그죠? 근데 우리는 통상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60대 할머니, 60대 어머니, 근데 60대 주부 표현 잘 안 하잖아요. 나 70대 주부예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네, 네. 그 윤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그 60대 주부라고 하이라이트하는 이런 분들, 그죠? 이런 생각들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뭐 실제로 저보다 뭐 위시면 누나고 아니면 뭐 여동생이고. 네. 80, 50. 네, 실제 누나. 진료 볼 때도 뭐 가끔 누나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진짜 이제 뭐 60은 정말 젊은 맞아요. 나이죠. 뭐 병원에서 제가 민원 사례 들었는데 뭐 이해됐습니다. 한 70세 되신 형님이 그 젊은 이제 전공의가 와서 전공의 딴에는 어르신 했더니 야 내가 왜 어르신이냐 민원을 냈다고. 그 경험 없어요? 내가 왜요? 저는 코로나 그때 요즘 어르신은 나쁜 말입니다. 제가 아니 진짜로 그게 아니고 난 지난번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약간 흉통이 있어서 어느 병원에 갔는데 접수하시는 분이 아버님 그러는 바람에 아버님 뭐야 아버님이. 네. 그래서 좀 뭐 진짜 형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진료할 때 이제 이런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 뭐 뭔가 젊은 분이 실제로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글도 그렇고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뭐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 결국 이제 약간 불안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 불안이라는 게 순서가 불안을 일으킨 실제적 이유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불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빙빙 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이 이게 언제까지 이게 언제 오를까 하는 뭐 불안도 있으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르는 거. 네. 가족들이. 예 모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오래 하다 보니 3% 1년 반이면 투자하분이 가능하다고. 제일 불안한 거는 당장 쓸 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잠겨 계실 때인데 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으신 것 같아서 실제적인 어떤 그 불안을 일으킬 요인 중에서 그 사실 최악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다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안할 일이 있어서 불안한 거는 그 불안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만큼 불안해해야 된다가 맞고요. 근데 이제 불안을 만들어서 이제 증폭시키는 거는 좋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이렇게 불안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3프로 TV 들으시면서 그게 약간 동기가 돼서 계속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버티시는 거. 이게 극복이란 단어보다 요즘 버틴다는 게 스스로에게나 누구를 위로할 때 훨씬 효과적인 걸로 요즘 얘기하거든요. 야 우리 힘든데 같이 버텨볼까? 제가 요즘 종종 강의할 때 이제 친구를 위로할 때 3가지가 좋다. 먼저 친절하게 친구야 많이 힘들어. 그 다음에 이해. 또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열심히 해도 좀 어려움이 올 수 있다. 3번째가 화이팅이 아니다.
아니고 버티자. 버티다 보면 인생에 아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다. 진짜 죽겠는데 파이팅. 네. 에이 진짜. 그래서 인생의 상승장이 올 거예요. 이러면은 또 일부러 제가 또 3프로 보시는 청중분들 많으시니까 이 주식 용어잖아요. 상승장이 올 거야 하는데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상승장. 근데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운때랑 탁 스파크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잘 버티다 보면 맞아요. 찾아오는 운이랑 이제 딱 교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좌절하면 운이 왔는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버틴다는 게 그 운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그러니까요. 전략 아닌가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인생 역전 뭐 드라마틱한 이런 것도 사실 버티고 있어야지. 네. 그죠? 네, 되는 저는 뭐 거니까. 기분 좋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오를 거나 합시다. 자 그리고 이 60대 주부께서는 아마 이런 그 뭐라고 하나요? 사연을 보내주신 투고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네. 채택돼서 이분의 사연을 정말 저희가 요즘 한 20만 분 이상 듣거든요. 네, 네. 통상 그러니까 네.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그럼요. 해서 네, 네. 위로를 좀 받으시고 또 평상심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시와님이 또 여기다가 좋은 힐링성을 더해 주실 그럴까요? 거니까요. 네. 기타도 너무 기대됩니다. 자, 네. 첫 노래가 저 지금 사연 들으면서 예, 곁에 있어도 될까라는 그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시죠. 이유는 음. 방금 윤대현 선생님 말씀하신 그 같이 버텨주는 존재가 있는 게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불안한 순간을 돌이켜보면 그 불안에 공감해주고 그 불안한 시간을 말없이 지켜봐주는 친구가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자, 사연자님께 그렇죠. 그런 노래 너무 딱 안성맞춤인 벌써 시완님이 힐링되네. 불러주시는 벌써. 곁에 있어도 될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등을 가만히 쓸어줄게 내 사랑 아무 말 하지 않을게 등을 기대고 있어도 돼 내 사랑 무릎을 내어줘도 괜찮을까 등을 가만히 쓸어줄게 내 사랑
언제 만든 노래? 이 노래는 제가 마음이 힘든 시기에 네.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노래였고요. 네. 사람이 저는 가장 현명한 선택, 현명한 판단, 또 뭐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순간이 오면, 그러니까 사람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까지 잘 털어놓을 수 있는 때에 그 이후에 되게 현명한 선택, 현명한 결정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털어놓고 들어요. 나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제 어떤 불안이 좀 해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할 때는 현명한 걸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푸는 맞아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의 그랬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사연자님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이 방송 분명히 들으실 텐데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아무 말 없이 그죠?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랬어요? 다행이다. 노래를 듣는 동안에 네. 누군가가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 없이 이렇게 등을 가만히 쓸어줄게. 쓸어줄 때. 네. 저도 이렇게 상상이 됐는데 네. 나는 어쩔 때 제일 너무 좋았고요. 네네. 누군가 이렇게 이 음악이 나오면서 네. 등을 이렇게 쓸어주는 것만으로 전 좋은데요. 이 등을 쓸어주면서 소주 한 잔을 따라주고 저는 그냥 뭐 완전 풀 힐링이 되지 않을까. 러브샷을 하면서 등을 여미사님도 요즘 좀 힘드시잖아요, 그죠? 네. 아, 저도 이제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정신과 의사니까 힘든 뭐 지인한테 어떤 말로를 해줘야 잘 도와줄 수 있냐는 질문을 받는데 저는 일단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만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해줘도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만 누가 진짜 그게 등을 쓰다듬어 준다는 게 뭐 실제로 이제 쓰다듬어 줄 수도 있지만 그게 마음으로 맞아요. 쓰다듬어 주는 걸 수도 있어서 때론 내 얘기를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그 사람에게 더 힐링되지 않나. 노래가 참 저는- 그 힘이 있다는 생각을 네, 최근 들어서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그 정홍일님이 불렀던 그늘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힘을 주셨는데 오늘 시와님의 노래 역시 은은하지만 지긋한 힘을 저에게 주시는 것 제가 같습니다. 오늘부터 찐팬 하기로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언제 하시나요? 공연이요? 네. 다음 주 25일 저녁에도 하고요. 네, 7월 네. 9일 저녁에도 합니다. 잘 들으시네요. 어디 뭐 인스타나 이런 데다 네, 다 저희 떠 인스타그램에 있나요? 와주시면 네.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많이 시와님의 인스타에 들어가셔서 라이브로 하시는 공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만 청할 순 없죠. 사연 하나를 또 청해 듣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시와님께서 소개해 제가 주시죠. 읽으면 되는 네. 걸까요? 네, 6페이지. 네. 네. 김프로님과 출연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년 3월부터 조금씩 주식을 시작하게 되어 현재 700만 원 가량 주식이 모인 3프로TV 애청자 갱이라고 합니다.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시드가 많지 않습니다. 보유 종목은 다 미국 주식입니다. 엔비디아, 마소, 디즈니, DRIV ETF라고 하면 될까요? 네, 아이온큐. 현재 전체 계좌에서 마이너스 20%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 종목이 붉게 타오르는 것만 보다가 차갑게 식어버린 계좌를 보니 마음이 아파요. 저의 고민 두 가지를 바로 말씀드리자면 1.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진 장에서 손절을 하고 대출금을 갚는 게 나을까요?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이고 금리는 연 4.2%입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적금에 모여있던 200만 원을 중간에 빼서 마소를 샀는데 급락하는 모습을 보니 대출금을 갚았다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후회가 남네요. 2.
처음 겪어보는 하락장을 매콤하게 겪는 중이라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혹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3프로TV를 멀리서 늘 응원하는 애청자 갱드림. 네. 사연을 읽으시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네요. 아 근데 조금 연습을 하시면 라디오 진행을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심야에 네. 그죠? 밤 11시쯤. 네. 그 3%에서 그럴까요? 네. 하시면 제가 심야에. 진짜로 해볼까? 3% 뮤직. 아니 제 평생 소원이 심야 방송 DJ. 형님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사실 김프로님 목소리도 심야 방송에 잘 어울리시죠. 아니 그런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살짝 철이 들었을 때 공부를 좀 한다고 할 때 여름에 이렇게 독서실에서 이제 독서실 문이 닫혀서 이제 집에 가는데 그때는 뭐라 그래요? 이게 뭐 라디오라 그러나 이게 무슨 마이마이 뭐 그런 게 있었나? 뭐 워크맨 비슷한 그런 걸로 네. 이렇게 이 레시바라고 하나요?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들었던 심야의 그 음악 방송 그게 참 위안이 많이 됐던. 네. 예, 저도 그랬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요.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많이들 뭐 모든 가수분들이 그렇겠지만 찐 팬들이 좀 많지 않으세요, 시원님? 글쎄요. 네, 뭐 공연에 와주시는 분들이 아마 쭉 그렇지 오고 않을까. 오고. 네. 저도 오랫동안 팬인. 네, 네. 네. 이게 되게 좀 이제 일 많이 하시는 어디 임원 분이신데 그분은 자기 힐링이 그 바쁜 와중에도 이제 공연하시면 네. 시완님 이렇게 공연 오. 가서 보는 게 자기한테 너무 힐링이다. 이게 제가 했던 아, 기억이 그렇구나. 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본 겁니다. 네, 네, 네. 그럼 이번 공연에 같이 가면 되겠네요. 네, 와주세요. 네, 아니, 혼자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70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사회 초년병이신데 근데 엔비디아 마소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디즈니 DRIV는 뭡니까? 그 ETF인데 아마 네. 그 뭐 자율주행이나 모바일 쪽, 네. 아니 모바일이 아니라 그 모빌리티, 예, 쪽. 그런 회사들 모아놓은. 네. 근데 미국 주식을 많이는 안 하셨고 아마 종목당 한 100만 원 정도씩 네. 이렇게 하셨는데 마이너스 20%인데 사실 전체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라는 거는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는 네, 아니세요. 뭐, 네, 그죠. 왜냐하면 나스닥이 지금 40% 40% 빠졌잖아요. 지수가. 근데 이거 다 거의 다 나스닥 종목이고 네. 하니까 그래도 처음 하신 분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어떻게 네. 조언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분 이제 첫 번째가 대출금 갚는 게 낫냐 이렇게 좀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주식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실 때 항상 그 얘기해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자금이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채권하고 뭐 은행 예금은 어쨌든 원금 보존은 좀 되거든요. 뭐 채권도 부담 안 채권 나면. 부담 안 나면 만기까지 보유하면 어쨌든 네. 원금 보존에다 이자까지 받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주식은 다르거든요. 뭐 암호화폐는 더 변동성이 심하니까. 근데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꼭 나중에 본인이 꼭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그 자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세 자금 네. 있을 수 있고 등록금도 뭐 등록금 빼서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뭐 결혼 자금 이게 결혼을 좀 앞두고 있는데 약간 좀 시간이 남으니까 그거 잠깐 주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금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주식이 운이 좋아서 수익 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번 오르골 같은 장에서 투자를 처음 시작했다면 이런 자금으로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 그냥 거의 뭐 녹는 거죠 계좌가.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좀 목적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꼭 필요한 자금 가지고 투자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좀 여유 자금 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대출이 좀 이게 갚아야 되는 게 급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써 있는데 대출을 갚는 게 저는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변동금리로 대부분 아마 대출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지금 여기서 멈출 지금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럼 대출 금리 좀 압박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한번 요거는
대출을 좀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황이면 일단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좀 우선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좀 물어보신 게 지금 이제 이런 하락장을 어떻게 좀 견뎌야 되는지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물어보셨는데 사실 뭐 이거 매일매일 힘들죠. 이렇게 지금 뭐 여기서 1%라도 더 빠지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 심리가 마이너스 20 정도 넘어가면요 계좌를 안 보게 돼요. 어느 순간 이제 안 봐요. 아침에 접속도 안 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방송 같은 건 좀 보죠. 시장이 어떤가. 차마 내 계좌는 못 열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 직시는 못하고 우회를 하는 거지. 우회를 하죠. 맞아요. 이게 차마 못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자기 걸 안 보고 너는 어떻게 되니?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갑자기 뭔가 증시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뭐 뉴스나 이런 거 보고 그러면 이제 내 거 좀 회복됐나 하고 이제 그때 다시 열어보거든요. 그럼 또 희망을 갖는데 어떻게 되냐면 또 그러다가 증시가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다시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결국 거기서 못 참고 손절해서 그냥 투자 그만두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이 근데 딱 그럴 때죠. 맞아요. 그래서 좀 조언을 드리면 일단 지금은 그 어쨌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종목들이 다 미국 주식이긴 한데 뭐 기업 분석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좀 분석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 중에서 본인이 좀 판단하셔가지고 얘는 좀 그래도 기다려도 올라갈 것 같다. 아니다 얘는 좀 모르겠다. 내가 아무리 분석해도 그러면 이제 그걸 흔히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좀 되는 쪽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자기가 손해본 걸 팔아서 다른 거 교체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신 분들이 대부분 성공을 했어요. 사실 투자하실 때.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된 다음에는 뭐 지금 이런 주식시장에서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죠 그냥. 예. 기다리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유 가지시고 그 시간에 뭐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주식 좀 잠깐 잊고 뭐 다른 걸 하셔도 되고 뭐 놀아도 되고요. 뭐 사실 선택의 문제인데 근데 결국엔 공부하신 분들이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그 해결되는 상황에서 기다릴 때 좀 그동안 좀 공부가 덜 됐으면 한번 주식 투자의 기본기 같은 그런 좀 공부를 하시면서 좀 힘들지만 시간을 좀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 있으시고 꺾여서 일단 숨어 네. 이런 분이 있고 그런데 그게 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 이번 주에 그 중이 자제분을 둔 어머님이 자기가 너무 부족한 엄마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진료할 때 많이 쓰는 이제 팩트 체크 본인이 왜 부족한지 한번 적어보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정말 끝도 없이 적으시더라고요. 한 10개쯤. 그래서 이 10개가 과연 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중에는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뭐 하나 지금 10개를 적으시는데 10개 중에 부족하단 엄마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팩트가 하나도 없다. 잘 생각을 해봐라.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엄마가 좋은 엄마겠냐. 그러니까 좋은 엄마니까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앞에 제 얘기랑 비슷한데 지금 주식 상황 시장이 이러면 불안하고 불편함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건 당연한데 거기에 자꾸 이제 이유를 만들기 시작하면 난 이래서 나쁜 엄마야 이런 것처럼 내가 왜 이랬을까 그때 대출을 할 걸 이래 놓으면 이게 하나하나 증폭이 돼서 훨씬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 관리는 펀치를 맞은 만큼만 아프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티자가 좀 되게 수동적이고 약한 마음에 대한 전략 같지만 최고입니다. 왜냐면 이건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또 증폭은 시키지 우리 유 말자는 거죠. 교수님이 저기 주식을 하고 난 다음에
훨씬 버티자는 처방전이 많아요. 네, 꼭 벌고야 말 겁니다. 이상야릇한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좀 이게 다 뭐 제가 전문가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한번 벌어봐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좀 보이고 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글쎄요, 주식시장도 상승이 있고 불꽃 같은 과열 구간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락 구간이 있고 정말 와 이걸 어떻게 견디나 싶을 정도로 시린 겨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주기가 어떤 분들은 상승의 주기가 긴 거고, 근데 태어나서부터 숨지는 그 순간까지 상승의 그런 곡선을 긋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든데 그런데 너무 그 주기가 너무 짧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예,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좀 스트레스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화님은 네. 지금껏 그 가수로도 또 교사로서도 학생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네. 언제가 가장 내 인생의 절정이었어 그런 생각을 할 때. 왜냐면 오늘 네. 의상이 와 너무 결정의 강렬한 의상이죠. 아 여기 전화 좀 주세요. 오 코카콜라 모델. 언제 가장 저는 사실 이렇게 노래할 때 오늘도 그걸 느꼈는데요. 가만히 들어주시는 세 분을 볼 때 저는 좀 그런 기분이에요. 인생의 절정이라는 순간을 정의할 수 있다면 누군가 내가 부르는 노래를 귀 기울여 주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나고 있을 때, 그래서 공연하는 게 저는 저에게 제일 좋은 일이고 많이 하고 싶고, 공연할 때마다 그런 절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인생의 절정. 오늘도 사실 공연이거든. 라이브 그렇죠. 공연이죠. 네. 밖에 그 지나가시는 바깥에 분들이. 쫙 퍼주시는 거 아시나요? 아니 몰랐어요. 바깥에 세게 나갑니다. 네. 그래서 시화님의 인생의 절정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그 절정의 시간을 한 번 더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가 두 번째 노래는 왈츠 앳 나이트를 왈츠 앳 나이트. 했어요. 네, 또 지금 사연자분의 이야기 듣고 또 앞에 새 선생님들의 그 조언들을 듣고 있으니 이 노래가 너무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왈츠인가요? 네, 거기? 왈츠 곡이고요. 이 노랫말에 어디로 가야 할지 별을 보고 정해요라는 네. 가사가 있는데요. 이게 길잡이 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곡인데 와우. 이 3프로 상담소가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의 길잡이 별 같은 존재가 와우, 아닐까.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느끼기엔 좀 확신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별 길잡이 하니까 저 그분 되게 좋아하는데 궤도님이랑 한번 말씀하시죠. 있으세요 괜찮네요. 그런 분이? 궤도님이라고요? 아니 네. 과학하는 네. 유튜버인데 그 어마어마한 분 계십니다. 그렇구나. 소개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시화님의 두 번째 힐링송 옷은 플라멩고에 어울리는 옷을 네. 입으셨는데 왈츠 앳 나잇이라는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늘을 보았어. 오늘은 금음인가 달이요 네요. 오랫동안 하늘을 보았어.
너를 보았으니 빠빠빠 빠바 빠바 빠바바 빠바바 어디로 가야 할지 별을 보고 정해요. 어두운 길 비추는 밝은 별 어떤 날이 와도 외롭지 않아요. 밝은 별 너를 보았으니 어떤 날이 와도 외롭지 않아요. 밝은 별 나랑 같이 놀자.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편안하게 네. 또 경쾌하게 즐겁게 한 곡의 왈츠를 춘. 네. 세 분이 길잡이 별이 계속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불러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뭉클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하고 할 때는 까르르 재밌을 때가 있고 또 오늘 시완님 같은 분들하고의 대화에서는 글쎄요 편안하다. 그리고 위로가 된다. 네. 이런 느낌을 많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3명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정말 수십만의 우리 3프로 가족 여러분들께서 다 그렇게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의 초입에 만나 뵀던 가수 시완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공연 잘 하시고요. 네. 또 우리 3프로 팬들도 많이 참여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부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2부에서 여러분 또 좋은 게스트 한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올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